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조국인데, 조국 사태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마 그런 제2조국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로 지금 사실상 당대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냐,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컷오프를 해서 이재명, 박용진,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세 분이 이제 남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의원 후보 측에서 표를 많이 못 얻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얻는 그 배경에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의 사법 리스크, 이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용진, 강훈식, 소위 97세도를 불리는 이 두 분의 어떤 단일화 논의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박용진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강훈식 의원이 지금은 이제 좀 이재명 의원 후보 측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는 강훈식 의원이 핵심 어떤 참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상황은 그런데, 저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지금 행태를 보면 경기도 벅하 그 배모 씨와 관련된 분이 자살을 했는데도 여기가 무당이라든지 관계없는 사람 자꾸 끌어들인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인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죽음 앞에서, 그리고 본인하고 관계없다 하는데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관련된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한 자리에서 회의도 한 게 사진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나 지금 관계가 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정부를 디스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당의 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의원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제가 볼 때는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벅하 문제라든지 성남FC 문제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것을 두고 또 전 정권 보복이니 또 야당 탄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학이 급급할 텐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조국인데, 조국 사태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아마 그런 제2조국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배모 씨 관련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모 씨가 법카, 단순히 사건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재산까지도 공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재산 취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분이 어떤 재테크 소질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떤 또 상속을 받았는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그런 어떤 빌라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라든지 이런 것을 50억대라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재산 증식을 그래 하신 건데, 특히 또
원래 이제 이 배모 씨가 원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부터 성남시청 7급 또 경기도 5급을 거치게 되는데 정말 이재명 의원한테 한 가지 배울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잘 챙긴다 이런 거는 제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그 부인 김혜경 씨 법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지금 국고훼손죄 손실죄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이 처벌의 강도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실은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증거가 많고 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결국은 이 배모 씨가 시킨 것을 다시 재결제한 네, 당사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거의 공범 수준이기 네. 때문에 그런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되게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폴란드에서의 뭐 그런 전차 계약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셀즈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은 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또는 뭐 원금 탕감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설득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뭐 대통령실 국민의 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좀 어떻게 가야 될지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그 원인이 지금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식량, 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 스프라이 체인이 깨지면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을 수습하느라고 전기요금도 올려야 되고 공공부문도 개혁해야 되고 이런 전 정권 어떤 수습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솔하게 설명도 하고 어떤 고통도 좀 동참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을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잘했든 못했든 많이 좀 알려야 되는데, 방금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직까지 3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어떤 방산 수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좀 균열이 났은 거지 완전히 지금 봉합이 돼서 어떤 때보다 지금 이제 강력하다. 네. 이 동맹이라는 게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폴란드 이번에 방산 수출이 이렇게 대규모로 된 것도 한미 이 동맹 차원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치포 이슈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분야 또 원전 분야가 바이든 대통령이 맞을 때 협력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원전 분야입니다. 이런 원전 분야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히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을 하고 지금 미국하고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즉 여전히 원전 분야의 설계와 R&D 분야의
전 세계 넘버원인 미국과 시공 분야의 넘버원인 한국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은 지금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많이 짓기로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특히 러시아,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이런 국가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가 왔다.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네.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 어떤 성공 발사라든지 참 이야기할 거리는 참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여전히 역시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이 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떠나서 정말 의사소통에 좀 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물론이고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에게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알리는 이런 어떤 과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시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서 너무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당장의 어떤 지지율보다 장기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어떤 먹거리, 취직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안,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